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상해 모터쇼 동향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모터쇼의 특징은 글로벌 업체들과 중국 로컬 업체들이 전기차 공세와 함께 IT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전기차 개발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가솔린 중심의 전 세계 자동차 시장 판매에서 중국 업체들의 위상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판매에 한정하여 보면 한국, 일본 업체의 존재감이 낮은 반면 중국 업체들의 위상은 높은 편입니다. 국책 지원으로 100개 이상 난립하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현재 10개사 남짓으로 정리되는 중입니다. 이 중에는 실리콘밸리 출신의 CEO와 많은 인재들을 확보한 니오, 샤오펑, 리오토의 공세 수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니오의 시총은 BMW, GM, 다임ler를 이미 앞서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생 업체들도 계속하여 신차를 발표하고 있으며 에어웨이스와 같은 업체는 이미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IT 업체들도 속속 전기차 사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스마트폰과 TV에 적용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전기차에 참여합니다. 바이두는 중국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아래 17년부터 자율운전 기술 플랫폼을 개발해 왔는데 지리자동차와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전기차를 개발합니다. 쉐어링 플랫폼 업체인 디디도 BYD와 협업하여 전기차를 개발하는 등 개발 러시 상태를 맡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과 경쟁하려면 한참 늦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중국 시장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최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3천만 대 규모의 매력 있는 내수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과 35년 전기차 50% 판매 의무화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전기차 수요가 계속하여 늘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이들은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로컬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차들 중 하나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우링의 홍광 미니 EV의 파생차인 오픈카 까브리오입니다. 루프를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하였고 각이 졌던 디자인의 일부에 알을 주는 등 변화를 주었습니다. 지방도시의 젊은 층을 겨냥하는 파생차 확대로 중국 내 판매 1위 자리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전기차는 지방과 농촌에서는 저가격 차들이, 도시에서는 테슬라 모델 3로 대표되는 중형 고급차로 양분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로컬 업체에서는 지리자동차가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크를 전시하면서 테슬라와 본격적으로 경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빅3 프리미엄 브랜드 중 벤츠는 내연기관 파생전기차 EQB를 EQC와 EQA에 이어 런칭했습니다. 기아의 EV6와 비교하면 전장은 4684mm로 약간 길지만 휠 베이스는 2829mm로 짧은 편입니다. 이런 재원으로 7인승을 기본 사양으로 설정한 것은 중국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보입니다. 1667mm의 높은 전구로 박스형 오프로이드형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기아 EV6와 동일한 0.28의 CD치를 실현한 점도 평가할 만합니다. 물론 며칠 전에 발표한 플래그십 모델 EQS도 발표되었습니다. BMW는 중국 전용 iX3에 이어 이번에는 플래그십 모델 iX를 선보였습니다. 아우디는 PP 플랫폼을 이용하여 100kWh의 배터리를 탑재한 A6 e-tron을 발표했습니다. 대중차 브랜드에서 선두를 다니는 폭스바겐은 2019년에 발표되었던 ID 룸스 컨셉카를 베이스로 실용성을 중시한 7인승 SUV ID6를 발표하였습니다. 23년까지 ID 서브 브랜드로 8개의 차종을 런칭하여 중국에서 마켓 셰어를 확대하며 1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업체 중 GM은 캐딜락에서 첫 전기차 리릭을 발표했고 포드는 현지 생산 예정인 마키를 소개하였습니다. 전기차 개발에 늦어왔다고 평가되는 일본 업체들이 전기차 전략도 매우 공격적입니다. 혼다는 내년 봄에 양산하는 혼다 SUV1을 공개하면서 5년 이내에 10차종의 전기차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닛산은 엑스트레일 신형을 발표하면서 중국 내 모델별 판매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피의 하이브리드 차 투입과 함께 25년까지 9개의 전동차를 투입하는 방침입니다. 주목을 끄는 것은 내년 중반에 판매 예정인 토요타의 SUV 전기차
토요타 BZ4X입니다. 토요타는 그동안 내연기관 파생 전기차 한 차종과 LCA 규제 테스트용으로 일본 국내 법인에 한정 판매하는 초수형 전기차 정도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토요타의 전기차 발표 내용에 관심이 높은 차였지만 어떤 프레스 자료에도 배터리 성능이나 주행거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 발표는 없었습니다. 전구체 배터리가 탑재되었다면 양산까지 1년 동안 엄청난 PR이 되었을 텐데 예상대로 25년 전후가 되어야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토요타는 25년까지 전기차 15종을 개발하는 목표입니다. 그중 7개 차종에는 비욘드 지로의 약어인 BZ를 차명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BZ는 벤츠의 EQ, 아우디의 이트론, 현대차의 아이오닉처럼 토요타 전기차의 서브 브랜드입니다. 경쟁사 차명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제주원 마인드가 강한 기계적 네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차량의 컨셉은 고객들의 이동의 시간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현대 기아의 아이오닉5와 EV6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전용 이텐가 플랫폼으로 짧은 오버행과 롱 휠베이스로 특징적인 스타일과 D세그먼트급의 넓은 실내 공간 확보도 매우 비슷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라브4의 큐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샤프한 표면, 급경사된 리어 윈도우, 아주 얇은 램프 등이 특징입니다. 실내는 테슬라를 많이 의식하고 개발하지 않았나 할 정도입니다. 다른 차들하고 분명한 차별화와 신선함은 있습니다만 이모셔널한 요소는 부족하게 보입니다. 스티어링 요크를 사용하고 디스플레이는 요즘 트렌드와는 다른 스타일을 채용했지만 운전석 주위는 테슬라 모델 3나 Y에 비해 아주 복잡하고 비지하게 보입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스티어링 조작 시에 다른 손으로 바꿔잡을 필요가 없는 스티어링 요크와 휠을 의도한 대로 스무스하게 조종할 수 있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채용한 데 있습니다. 또한 낮은 인스트루먼트 판넬과 스티어링 휠 상방에 배치한 미터 세트를 채용하여 개방감과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수바루와 공동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나는 볼륨 확대를 통한 코스트 저감, 두 번째는 수바루의 강한 개성이자 장점인 4휠 드라이브 기술을 활용하려는 전략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지난번 닛산 아리아 출시 때 닛산은 eForce라는 4휠 드라이브 기술을 발표했는데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토요타의 BZ4X, 폭스바겐의 ID4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의 EV6도 발표되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이 차들을 통하여 중국 시장에서 반등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중국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이번 모터쇼에 출품된 경쟁 모델들이나 니오 등 신흥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모델들은 SUV 루킹 요소가 강한 편인데 현대기아 두 차종은 개성이 강한 CUV와 해치백 스타일에 가까운 편입니다. 코나도 이들 차처럼 국내 및 유럽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디자인 문제로 중국 시장에서 대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하여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대차 기아는 모터쇼 이전인 4월 15일 Rising Again for China라는 중국 시장 전략 발표를 실시했습니다. 중국 시장 부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지화, R&D 강화, 전동화 상품 라인업 확대, 수소연료 전지 기술 사업 본격화 및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쇄신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상품 라인업 확대와 수소 기술 전략 시행은 쉬운 편이지만 R&D 강화, 브랜드 이미지 쇄신은 특별한 각오가 없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중국의 신흥 전기차 업체, IT 업체들의 성공 요인은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 상해의 선행 디지털 연구소는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지만 인재 확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리콘밸리 출신자들이나 중국 내 최고의 인재들을 어느 정도 채용할 수 있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릴 것입니다. 과거 팽창 시기에 있었던 푸시 판매, 가격 할인 판매가 초래한 브랜드 전략 실패는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고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가졌던 많은 파일을 일본 업체들과 로컬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중국 업체를 과거처럼 얕잡아 보거나 비웃기보다는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일본 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고 있는 성공 요인도 필요하면
배워야 합니다. 일본 차의 성공 요인은 플랫폼 공용화와 형제차 전략이 있었고 15년부터 하이브리드 현지화 추진으로 연비 성능은 향상하고 코스트는 낮출 수 있었습니다. 현지화에 따른 개발로 롱 휠 베이스, 큰 그릴 적용, 장거리 운전에 맞는 승차감과 실내 공간 실현, 그리고 중국인 취향에 맞는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판매 가격이 관리로 3년 후에 잔존 가치도 최고 수준인 75% 수준을 유지한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쇄신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략을 발표한다고 책임자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전략하에 사내의 전 부분에서 고객이 모든 접점에서 일관되게 최소 3에서 5년간 강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BMW의 형편없었던 아우디의 브랜드 위상은 PA 회장의 주도로 5년간 강력하게 실행해서 성공했고 오늘 중국 시장에서 70만 대 이상 판매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기 위해서는 높은 시선과 새로운 전략, 강한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